어제 제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손자가 제게 뽀뽀하려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살짝 몸을 뒤로 빼거나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릴 때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말입니다. 저는 지난 43년간 한의원에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온 김동아 한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입냄새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저 역시 70대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냄새와 혀 백태를 없애는 3가지 검증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품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12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75세 박씨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씩 이를 닦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여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특히 혀 뒷부분과 치아 사이사이에서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며 악취를 발생시킵니다. 이 세균들은 밤사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아침 입냄새가 특히 심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침이 마르기 쉽죠. 세 번째는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늦은 저녁 식사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입까지 올라와 신맛이나 쓴맛과 함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속쓰림과 함께 입냄새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구강호흡과 비염입니다. 코가 막히거나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져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 콧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입냄새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혀 백태입니다. 혀 표면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 그리고 세균이 뒤엉킨 것인데 이것이 강한 악취의 주범입니다. 거울을 보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만약 혀 위에 하얀 막이 두텁게 끼어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이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감기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68세 최 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생강, 양치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입 냄새가 안 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생강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믹서나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어 보세요. 하루에 필요한 양은 생강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낸 생강즙을 작은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는 평소 사용하시던 치약 위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매울 수 있지만 곧 적응됩니다. 생강이 매운맛이 입속 세균을 직접 공격해서 억제하는 동시에 침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밤새 세균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물 가글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양치 후에 이 생강물로 30초 정도 가글하면 됩니다. 이때 목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도록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을 구입하실 때 곰팡이가 피었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곰팡이를 발견하시면 일부분만 잘라내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전체로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일인데 오히려 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비법은 토종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과 함께 입냄새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토종꿀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효소들도 많아서 위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72세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전부터 위가 약해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쓰리고 입에서 신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토종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속쓰림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제 옆에서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토종꿀 루틴은 이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일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토종꿀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천천히 마셔 보세요.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꿀에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녁을 거르셨거나 속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드셔야 할 때도 이 꿀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데 꿀이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꿀도 당분이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 중독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종꿀을 고르실 때는 너무 저렴하거나 색이 지나치게 투명한 제품은 피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양봉장에서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토종꿀은 약간 텁텁하고 진한 맛이 나며 결정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자일리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일리톨 하면 대부분 충치 예방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혀 백태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일리톨의 작용 원리는 이렇습니다. 입속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소화시키지 못해 활동이 크게 둔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균의 번식이 억제되고 백태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6개월 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69세 박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거울로 봤을 때 혀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일리톨 루틴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자일리톨 분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자일리톨 껌이나 사탕에는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대로 양치질을 끝낸 후에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입에 넣어 보세요. 그리고 혀 위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5분 이상 입안 전체에 고루 퍼뜨려 주세요. 이때 바로 삼키지 마시고 충분히 입안에서 작용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정도 지난 후에는 물로 가볍게 한 번만 헹궈내세요. 너무 깨끗하게 헹구면 자일리톨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밤사이 자일리톨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백태 형성을 막아줍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시작하세요. 자일리톨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주에는 반 티스푼이 절반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내에 적응하시고 2주 후부터는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루 일과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이 실천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일일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 가글부터 시작하세요.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끓여 놓은 생강물을 사용하시면 되고 30초 정도 충분히 가글한 후 뱉어내세요. 아침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토종 꿀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꿀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물로 가볍게 입을 헹궈 주세요. 식후 바로 양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안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항균 작용으로 음식 냄새도 빠르게 제거됩니다. 저녁에는 가장 중요한 루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양치질을 마친 후 자일리톨 루틴을 실시하세요.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일리톨이 밤새 작용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일 후에는 입안이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고 7일 후에는 가족들의 반응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족, 친구들과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강, 토종꿀, 자일리톨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검증해 주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입냄새나 혀, 백태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일 뿐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선생님 덕분에 증손자가 저한테 뽀뽀해 줍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건강 관련 주제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대화로 가득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